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할 전문 에이프로젠인데요. 자, 에이프로젠은 분석을 하기 전에 제가 왜 지금 이 이미지를 띄워놨면요, 지금 여러분들 한국 주식시장의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그쵸, 흐름을 좀 알고 매매하시는 거랑 모르고 매매하시는 거랑 틀려서요,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현실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중심축이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AI 반도체 쪽으로 무섭게 쏠리면서 시장 전체가 반도체 중심으로만 굴러가는 듯한 모습이죠. 하지만 대형주들이 이미 이렇게 크게 움직인 상황에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과연 어느 섹터로 이동할 것인가? 단순히 올라간 종목을 따라갈 게 아니라 그 다음 돈이 흘러갈 길목을 지키셔야 하죠. 반도체 다음은 로봇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 즉 피지컬 AI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나 치솟는 인건비 부담, 미국 현지 공장들의 자동화 흐름을 보면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산업 자동화의 거대한 구조적 변화로 봐야 돼요. 그런데 산업용 로봇이나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이, 예, 맞아요, 공장에서 지치지 않고 움직이면 이제는 로봇의 배터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에는 왜 로봇의 배터리 중에서도 어떠한 핵심주를 사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지금부터 에이프로젠 분석을 시작할게요. 자, 그럼 에이프로젠이 도대체, 그쵸, 어떻게 돈을 버는 회사인지 핵심 정체성부터 짚어보죠. 이 회사는 본래 단열장치 제조 사업을 기반으로 시작했으나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는 본질은 바이오시밀러 및 바이오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이야. CDMO라고 그러죠. 자, 자회사인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등과 함께 항체 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세포를 계속 흘려보내며 고농도로 배양하는 퍼퓨전 공정 기술을 핵심 기술로 내세우고 있어요. 결국 에이프로젠은 보다 바이오 의약품을 대량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위탁 생산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규모 자동화 공장 시스템과 바이오 헬스케어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꾸준히 받아온 기업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답답해 하시는 최근의 주가 흐름과 거래 재개 후 계속해서 신저가를 기록 중인 이유를 공시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자, 에이프로젠은 누적된 결손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감자를 통해서, 예, 재무 구조를 개선했어요. 자, 무려 93%율의 대기업 무상감자를 단행했어요. 주가가 1,000원 미만 이른바 동전주에서 탈출해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도였죠. 거래가 재개된 직후에는 단기적으로 기준가격 조정했다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후 주가는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쵸? 신저가를 갱신하는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가 거래 재개와 계속해서 신저가로 내려앉는 가장 결정적인 리스크는 무엇일까? 첫째는 끝없는 자금 조달입니다. 예, 굉장히, 예, 이슈죠. 예. 최근에도 운용자금 확보를 위해 12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죠. 바이오 사업 특성상, 맞아요, 대규모 운영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시장은 이를 주식가치 희석 우려로 받아들이고요. 둘째는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그룹 내 내부 거래 논란이에요. 내부 거래 논란. 계열사 간의 복잡한 자금 거래와 사익 편취 논란 뉴스가 보도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었고요. 이로 인해 변동성 완화 장치가 자주 발동될 만큼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무상감자를 통해 장부상 결손금을 대거 털어내면서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이러한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더 약세를 면치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냉정하게 이 기업이 가진 마지막 경쟁력과 신저가를 탈출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한번 봅시다. 에이프로젠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요. 첫째, 오성 공장의 생선 역량과 독보적인 기술력 자체는 살아있어요. 관주 배양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소형 배양기로 대형 배양기 못지않은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기술적 강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CDMO 단가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고요. 둘째, 체질 개선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입니다. 그렇죠? 동전주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감자를 단행했고요. 계열사, 앱터크럼 등을 통해 어떻게든 바이오 의약품 사업부의 운영자금을 수혈하며 버텨내고 있고요. 셋째, 앞으로 성장하고 주가가 바닥을 돌려서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말이나 공시가 아닌 실제 대규모 수주 계약서를 보여줘야 되죠. 대외적인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의 구체적인 CDMO 계약이나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 같은 확실한 숫자가 증명되어야만 신저가 늪을 탈출할 수 있어요. 과도한 낙관론보다는 지배구조 안정화, 수주 소식을 차분히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고요. 자, 차트적으로 봅시다. 뭐 분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차트로. 그쵸? 왜냐면 그쵸? 계속된 저가란 말이죠. 결국 뭐냐면 얘가 상장 이후 저가에서 그쵸? 예. 상한가를 상승을 하다가 무너진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절대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매매하지 마시고 우선은 이 4,000원이라는 가격, 그쵸? 이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가 있죠? 거래 재개 후 시가. 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보다 단기적으로는 4,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어떻게 안착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건들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A프로젠처럼 거래 재개 후 신저가를 가는 종목들은 대응을 포기하고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감자전 어떤 가격대에 물렸는지 혹은 지금 자리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고 새롭게 관심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앞으로 살아나올 수 있는 비상구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향후 주가가 돌아서기 위해 확인해야 할 다음 뉴스 확인 기준과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최종 마지노선 가격 대응 구간에 대한 영상에서 다 다루지 못한 체크 포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엄중한 구간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현명하게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 아니면 A프로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핵심 대응 전략을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문자로 전해드리고요. 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 이제는 로봇의 배터리를 사야 돼요. 배터리 관련주를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집중해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원, 센서 전원,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 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재료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을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예요.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그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청정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